제가 지난번 그 강적들에 나온 화면이에요. 정성호 의원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우원식, 김영진, 박홍근 이 사람들이 8월 말에 모여 앉아서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저 단식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 이제 이번에 이분이 텔레비 나와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온 거죠. 노출이 된 거죠. 뭐냐?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180석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무시해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단식이라도 해야 된다. 예요.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습니까? 본회의장에서 180명이나 절대 다수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란 얘기고 그 거짓말의 본질은 뭐냐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지금 미래 먹거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구조도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지금 극단적인 수싸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 소용돌이 속으로.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데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 많은 문제가 모여 있어요. 한국 그 상황에서 경제도 경제고 미래 경제, 현재 경제, 그다음에 저 외교 문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외교 문제가 우리한테 뭐 안보죠, 안보, 경제 이게 지금 저 긴장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신속하게 뭔가 막혀 있는 걸 뚫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막혀 있는 걸 뚫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정치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입법을 빨리빨리 해주고 미래 먹거리 같은 거는 그동안 묶여있는 걸 빨리 풀어주는 입법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는 걸 빨리 치워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이분은 이제 그 이재명 씨 개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딸 밤에 여기 퍼질러 앉아 있으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경찰이 갔더니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쪽가위입니다. 가위를 들고 설쳐가지고 이 개딸 아주머니가 50대 여성이에요. 가위를 휘둘러가지고 여경 2명이 지금 다쳤습니다. 그 중에 1명은 많이 다쳤대요. 그 다음 날 9월 15일은 70대 남자 이 사람 커터칼로 자해를 시도해갖고 이 커터칼 저는 커터를 가지고 왜 설치나 그랬더니 커터가 아주 실하죠. 이거 거의 공업용 전문가용 커터예요. 칼날 보세요. 이거 완전 흉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자기 손가락만 조금 째지고 말았다는데 이 개딸 아주머니 진짜 무섭죠. 지금 이게 이 사진 이 개딸 아주머니 사진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황을 아주 잘 요약해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제가 좀 전에 이 외교안보 문제와 우리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아주 간단히 봤잖아요.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중심이 바로 여의도 국회인데 우리 정치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대표를 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느냐 소란을 피우다가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개딸들이 저렇게 저 가위를 들고 설치는 아수라장이 민주당 입장한테는 압력인 거죠. 너네 뭐하냐 당대표가 저렇게 단식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갑자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내각 총사퇴를 끄집어냈어요. 내각 총사퇴. 왜? 지금 왜? 도대체 왜? 지금 전 세계와 우리 안의 골문 문제들이 저렇게 경제 구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활력이 저렇게 떨어지는데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인간들이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자기 개딸들한테 뭐라도 한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뭐라도 한다는 이 티를 내야 되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서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 그래서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다.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이게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계산은 자기네 당 대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치료받고 그 다음에 저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체포동의안하고 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랑 뭐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야지 뭔가 극적으로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좀 일을 한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치는 아수라장이다. 정치 바깥이 아니죠. 정치가 해야 할 일은 1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본 것 중에서 최고의 칼럼입니다. 중앙일보 칼럼인데 이재명 블랙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느냐. 단기적으로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쇠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의도가 저렇게 아수라장인 것을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정치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탄핵,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이거겠지만 가장 가깝게는 범위를 좁히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집에 처박혀서 반성하지 않고 그 사법 리스크를 가득 안고 인천 계양에 보궐선거 나간 게 시작이다. 그리고는 당대표에 갔다. 누가 봐도 그 의도는 사법 리스크를 당대표로서 당에다 지우기 위해서잖아요. 국회가 그 덕분에 그 개인의 생존과 방탄을 위한 염치 없는 상설 무대가 돼버렸다. 지금 우리 정치는 극단적 대립 말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쇼가 돼버리는 거가 더 큰 문제는 정부 여당 수준도 거기에 맞춰서 추락했다. 상식적인 야당과 경쟁하는 처지였다면 정부 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이 한심하고 몹쓸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기자로서 자기도 반성하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단식 그 뉴스나 타이프 치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여의도에서 저렇게 개딸 아줌마 쪽 가위 들고 휘두르고 이런 거나 지금 우리가 중요한 뉴스잖아요. 며칠 굶었네. 당대표가 며칠 굶었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기자가 쓴 이 칼럼이 저는 진짜 너무 공감이 갑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번 그 강적들에 나온 화면이에요. 정성호 의원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우원식, 김영진, 박홍근 이 사람들이 8월 말에 모여 앉아서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별로 인정을 안 하니까 단식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온 거죠. 노출이 된 거죠. 뭐냐?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180석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무시해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단식이라도 해야 된다. 왜요?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습니까? 본회의장에서 180명이나 절대 다수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란 얘기고 그 거짓말의 본질은 뭐냐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자기네 계파, 친명이라는 계파가 살기 위해서 당대표를 저 자리에 계속 당대표 중심의 공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가 이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자기 민주당의 운명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면 국민들한테 도대체 무슨 호응을 얻겠어요. 국민들은 너무 뻔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 검찰 그 체포동의안 날라오는데 때 맞춰서 단식을 해?
구치소에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 당대표쯤 되는 사람이? 이게 이제 보통 국민들이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본 단식 중에서 저렇게 가오가 안 서는 단식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식을 하고 있는 당대표를 어떻게 검찰이 소환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거꾸로잖아요. 검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이 예정돼 있는데 단식을 굳이 시작하는 마음은 너무나 뻔한 거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민주당의 중진이라는 이 친명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민주당 안의 새싸움이 지금 굉장히 크다는 거. 민주당의 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에서 자기 친명들이 살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해내느냐. 이것 때문에 이 네 사람이 모여 앉아서 이재명 대표한테 단식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권유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앙일보 그 정치 에디터라는 기자가 쓴 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한 거죠. 민주당의 운명에도 관심이 없다. 저 친명들은. 이재명 대표도. 자기 사법 리스크와 자기 계파의 운명 다 자기 장사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이 중진들은 자기 계파, 자기 공천. 그리고 민주당이 전문향이니까 정부 여당은 또 저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고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과는 우리나라는 지금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 들어가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보 위협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긴장감이 이렇게 심화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라고 월급을 받는 이 사람들은 모여 앉아서 이런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기자 여러분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기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의도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왜 처해 있냐 기자들이 이 자괴감을 느끼고 국민들이 이런 아수라장에 대해서 너무나 혐오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 도대체 우리가 이런 상황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나 지금 혐오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이 마지막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해 뜨기 전이 제일 춥다 그러잖아요. 제일 어둡고 추운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호송돼 갔다 그러잖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거기 가서 몸 추스르시고 이 단식 국면이 이렇게 끝난 게 아주 저는 환영입니다. 지금 뭐 총리 해임아니고 뭐고 이 아수라장 같은 이런 것이 이 해 뜨기 전에 마지막 새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새벽이 조금 오래 지속될 수 있지요. 이제 그 총선 전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 아수라장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총선으로서 국민들의 뭐 다음 세상, 다음 단계의 세상,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음 단계의 정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총선에서 좀 구현이 되면 이 아수라장이 끝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암담하지만 또 희망찬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